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들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켓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 서비스, 우주선 설계, 우주선 부품 제조 이런 것들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랩 보게 되면 EPS가 마이너스 0.11이죠. 적자 기업이다.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숏 인트레스트는 4.31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에 지금 이제 숏이 안 들어왔다는 말은 마켓이라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숏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다가 마이너스 0.11이니까 좀 있으면 흑자도 되겠구나. 자, 그런 것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 그레이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 되고 5가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각형을 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본다면 여기서는 그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성장이 없으면은 죽어 있는 기업이다. 매출의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드가 되겠죠. 성장 좋고 그다음 성장이 있으려면은 리비전이 있죠. 앞으로 지금 이제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고 성장이 좋으니까 이익 전망치도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프라핏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아직 수익이 안 나 있으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일단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있죠.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뭐 좋을 리는 없겠죠. 상당히 일단 고평가돼 있다. 이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요런 오각형이 좀 되는 가운데 있죠. 요런 오각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 보통 보면은 이런 적자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고 성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성장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안 좋은 회사들은 여기가 A가 돼 있고 여기도 성장이 D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마이너스 적자 기업에서는 안 좋죠. 성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수치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정성적으로 가서 회사가 어떤지를 깊이 있게 파고드셔서 보셔야만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식의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산이 한 174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 서비스가 94밀리언, 스페이스 시스템 있죠. 자, 이런 것들이 252밀리언, 그 다음 런치 발사 시스템이 94밀리언에서 아무래도 스페이스 시스템 이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한 60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원가 자체가 394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남는 것이 그로스 프라핏이 한 207 정도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라핏과 더불어서 넷 프라핏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모습에서 그로스 프라핏은 나타나긴 나타나죠.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를 뺀 거니까 요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R&D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일반 관리비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프라핏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네 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회사를 갖다 깊이 있게 파고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말고도 더욱더 깊이 들어가셔서 보셔야만이 제대로 된 기업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선수들의 일단 평균값은 지금 이제 87불 정도를 일단 평균값을 주고 있고 아주 낮게 주는 것이 60불, 그다음 높이 주는 것이 한 105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1년 동안에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가 자체가 60에서 한 105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지 이런 것들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정도는 주고 있구나를 갖다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작은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PS 레이쇼 있죠. 이거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섹터 평균 1.8이고 57배수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북밸류 역시도 마찬가지로 3배수인데 31배수를 받고 있으니까 모두 다 고평가되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모습에서 언제든지 꺾일 수는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서 우리가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EPS가 양전 안 되는 시점을 본다면 마이너스 0.12라고 말씀드렸죠. 양전 안 되는 시점이 0.05니까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주가가 또 많이 뛰겠고 또 스페이스 X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좀 탄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발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 있죠. 자, 매출의 증가 역시 여기가 41%, 45%까지니까 2027년도가 이 정도 뛰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8년도는 한 25% 되니까 약간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좀 많이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 되면은 0.05 정도의 EPS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P 레이쇼를 봤을 때는 뭐 1,500배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평가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EBITDA 있죠. 이게 폴드 기준으로 해서 EBITDA입니다. 요거 자체는 170배 정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1달러 있죠. 그 정도로 받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73불 이런 것들도.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가 익절이 필요하다 이런 회사들은 적자 기업이니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전 고점이 있죠. 그래서 100불대 요 정도면 아무래도 좀 고평가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게 보면은 2년, 3년 그 뒤를 본다면은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1년 안까지 본다면은 100불대까지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고평가돼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요번에 또 실적이 나와봐야 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좀 달리려면 좀 시간 더 걸린다. 자, 물론 2027년도에 양전은 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이제 1.23빌리언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배수를 해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좀 100불전은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들고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 100불은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일부 익절하시고 또 내려오면은 담아서 가면 되겠죠. 많이 빠졌을 때,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50% 이럴 때 될 때는 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베타 지수가 높기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폭분은 거의 40% 이렇게 빠지니까 자, 그럴 때 대비하셔서 조금씩 아무래도 익절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다. 적자 기업 아니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와도 되는데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있죠. 나는 좀 더 길게 보겠다. 아주 뭐 3년이나 그 정도 보겠다. 그런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일봉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하고 짧게 보시는 분하고 좀 다르게 좀 구분하셔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 모바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주 기반의 셀룰러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특수한 장비 없이도 일반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기기에 직접 셀룰러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티모바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라든지 저 외지에 들어가면 잘 안 터집니다. 자, 그런 것들 터지게 해주는 거죠. 뭐 일반적인 이제 스타링크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그래서 스페이스X하고 조금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세계 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력해서 30억 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회사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경쟁업체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깊게 있게 보셔서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시고 나서 그다음에 기업을 분석을 하셔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경쟁력 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ASD 스페이스 모바일은 기기의 직접 연결 방식과는 달리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거기다가 블루 오리진 이런 것들이 자체 위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주 기반의 연결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켓랩 자체는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주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면서 배치 물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D 스페이스 모바일의 차별화된 강점은 추가 하드웨어 없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셀룰러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이것이 일단은 강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도 보시게 되면 EPS가 지금 마이너스 0.92죠. 아까 로켓랩 마이너스 0.11이었는데 훨씬 더 일단 EPS가 그 적자폭이 크다. 적자폭이 크니까 숏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죠. 15%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흑자로 변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마켓은 아까보다는 좀 작다. 자, 그 아까 똑같죠. 성장 좋죠. 성장이 좋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고평가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수익성은 상당히 안 좋고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모멘텀은 좋은데 여기는 리비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시면 이제 회사가 어떤 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의 기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봐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다. 이것도 안 보시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눈 감고 그냥 주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PS 레이시오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27배니까 상당히 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PB 레이시오 역시도 12배수고 여기는 1배수니까 이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주가 너무 많이 뛰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우리 관점에서는 좀 익절하고 갖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견디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적자 기업은 투자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8년도 돼야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15가 2027년도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로켓랩은 0.11 정도가 2020년도 됐으니까 2027년 되면은 양전환이 되는데 얘는 양전환이 더 늘어진다. 한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더 프렉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매출의 증가는 뭐 150, 155%, 300%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매출의 증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를 갖다 하지만 30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현재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 한 86불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8명이 그렇게 주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되고 있다. 자, 이 정도 아시고,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주고 있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회사를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렇게 파이낸셜 헬스한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2015년도 4분기 때입니다. 그때 데트가 2.248년 정도 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2.34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시하고 그 갖고 있는 돈하고 부채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채가 적었죠. 722밀리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캐시는 일단 1.2빌리언 정도 있었으니까 훨씬 더 많았는데, 파란 게 많았는데, 여기 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부채 자체가 본다면 722였는데, 여기가 일단은 부채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겠죠.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좀 감당 가능한 그런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됩니다. 제사제표, 그다음 재무제표를 직접 들어가셔서 공시상황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회사가 어떻게 정말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건 로켓랩입니다. 로켓랩 되고 있죠. 이 로켓랩을 보시게 되면 로켓랩은 좀 다르다는 거죠. 로켓랩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것이 지금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822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부채는 적죠. 이건 부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캐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겠죠. 부채가 줄어들고 도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STS 모바일 요거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모습에서 차트상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데 상승되다가 상승의 추세가 좀 꺾였죠. 그 다음에 봉이 조금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한 세 바닥 정도, 봉우리가 3개 정도 나니까 고점을 갖다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 자세히 또 좁혀서 한번 보시게 되면 헤드 앤 숄더 모양도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좁혀서도 보고 늘려서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헤드 앤 숄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 자체가 좀 하락세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거의 다 스페이스X 이런 것들 때 많이 올라왔는데 자, 지금 모습 속에서는 약간 지금 이제 요 라인대가 지키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는 또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물론 여기서 일단 반등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120불대, 100불대 넘어가면은 일부 익절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또 우주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주기업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우주기업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플래닛랩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기업입니다. 적자기업 마이너스 0.11 되고 있으니까 적자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숏이 좀 들어와 있죠. 12% 정도 들어와 있다. 마켓은 상당히 적은 가운데 있죠. 13빌리언.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은 저렴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은 안 좋은데 성장은 좋죠. 이 정상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여기 프로포빌리티 수익도 나타나고 있죠. 보통 보면 수익이 안 나오는데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모멘텀도 좋은데
리비전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는 좀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벤처기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회사는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지구관측이라든지 지리공간의 데이터 산업의 선도적인 회사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촬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수익이 발생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뭐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필요하겠죠. 뭐 지도 제작, 농업, 그 다음에 에너지, 임업,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EPS가 양전환되려면은 적어도 2028년도, 2029년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매출은 증가율은 뭐 30%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래닛앱스 요거는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28배수 정도 받고 있죠.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지금 이제 요때 3년치, 1년치 평균을 본다면 요거는 한 14배수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15배수 정도. 자, 그 정도 일단 줬을 때 평균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느냐. 자,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모습에서 2010년도 있죠. 2027년도를 갖고 해야 되니까 427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15배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427이죠. 427밀리언에다가 15배수 정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주식수가 322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자, 그렇다면 322밀리언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해서 322밀리언.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는 한 19불, 20불 정도가 나오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했을 때는 지금 요 모습 2027년도 가지고 했으니까 한 2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지금 40불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40불대는 우리가 조금 일단은 좀 익절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는 더 갈 수는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불 정도 되면은 조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조비는 잘 알고 계시죠? 전기 수직 이착륙 eVTOL 항공기를 개발하는 전문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항공 모빌리티 회사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비 역시도 지금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5% 미만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숏 인트레스트를 본다면 8.85%. 뭐 숏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적게 들어온 것도 아니다. 마켓이 지금 이제 8빌리언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좋으니까 밸류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고 자,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라든지 리비전 이런 것들이 좀 따라 붙으면서 아까 보셨듯이 뭐 A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우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A, B, 즉 A가 되고 있었죠. A, B가 다 되고 있었으면서 모멘텀하고 리비전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모멘텀이 안 따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장 반응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적자 기업이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가기 힘들다. 즉 말해서 이런 것들은 뭐 차트로서 우리가 또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가 갈 때 가는 거지 차트가 안 가면 안 가는 것이 중소형주 적자 기업이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타 지수 한번 보게 되면 베타 지수가 2.18, 1.16이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1 정도 일단 지금 시장 평균이 1인데 1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요 지수 자체가 시장이 움직일 때 얘는 지금 1 움직이면 얘는 벌써 2.1 2배 이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고 내려갈 때는 더 크게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은 레버리지가 심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등락이 심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못한 분들 안에서는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1억이 있던 것이 뭐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한 10% 잃어버리면은 한 9천만 원 되면 괜찮은데 이게 20% 그러니까 뭐 즉 말해서 2천만 원을 갑자기 잃어버린다든지 한 번 더 내려오면 뭐 40%까지 돼버리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렇게 베타 지수가 높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일단은
우리가 좀 돈을 갖다 적게 투자하셔서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회사가 EPS가 양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31년도에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적은 돈을 갖고 하셔야지 많은 돈을 갖고 하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단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1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 것이 2029년도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통 보면은 1빌리언부터 시작해서 일단 조금씩 회사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적자 기업들은 자, 그때 요것이 언제쯤 되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1빌리언 정도의 지금 모습에서 매출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자, 거기서부터 주가가 출발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9년도 지금부터 3, 4년 더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PS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의 PS 레이쇼로 봤을 때 페어 밸류가 한 9달러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담아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달러 정도가 페어 밸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비는 저번에 옛날에도 분석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고점이 3번 정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 저점을 깼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3번 나왔을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고점이 3번 정도 내려오고 있을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뜨리봉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올라갈 때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라인 때 있죠. 12불대를 강하게 갭으로 뚫어버리니까 주가는 더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불 50제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요 라인 때가 또 지켜내야 될지, 자,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8불대가 지켜낼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요번에 또 실적 발표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시면서 조금만 돈을 투자하시고 뭐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그냥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보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창고 자동화 분야에서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위트로라든지 허니웰, 데마틱이라는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첨단 로봇 기술을 통합한 포괄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개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0.5니까 요거는 뭐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기업이죠. 좋은 가운데 있고, 근데 P/E 레이쇼가 좀 높다. 118배수니까. 자, 그다음 숏 인트레스트도 한 11% 정도 들어와 있고, 숏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마켓은 37빌리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B 플러스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장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회사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DCF로 봤을 땐 73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페어 밸류가 상당히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해서 좀 많이 줬을 때는 84불대까지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폭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들을 본다면 64불 정도가 일단 지금 애널리스트의 평균이고, 많이 주면 83불, 적게 주면 40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평균치보다도 현재 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의 매출 구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스템이 2.2빌리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메인이라든지 서포트가 한 35밀리언,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서비스가 한 111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매출은 2.4빌리언인데 코스트 오브 굿즈 있죠. 이것이 1.9빌리언이나 되고 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차대고 포 때문에 그렇게 남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P/E 레이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5불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페어 밸류가 그래서 한 4.1%의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 정도 일단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평균값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EPS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49%, 72%, 129%로서 0.75, 1.29, 2.96이니까 좀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2029년도까지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2028년도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60불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니까 직전 고점이 있죠. 자, 요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요 라인대가 뭐 90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라인대 있죠. 그래서 40불대, 그래서 45불대라든지 요 라인대를 중심으로 주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 빠진다면 또 매수 관점인데, 좀 올라간다면 또 매도 관점이 좀 돼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길게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은 뭐 나쁘진 않는데, 좀 아직까지는 매출과 이걸 계속해서 체킹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지금 60불대 적응되고 있는데, 요번에 일단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나와줄지 거기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방향이 바뀔 거니까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레드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요 회사는 다른 것보다는 드론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 방부 나사 이런 데하고 고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EPS 있죠. EPS가 지금 마이너스 0.5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숏 인트레스트도 많이 들어왔죠. 15%. 그 다음에 마켓은 2빌리언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자, 그 다음 성장은 또 B 플러스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B 마이너스라면 밸류에이션 좋죠. 그럼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모멘텀하고 리비전은 그렇게 지금 붙지가 않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은 좀 시들해져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기업인데다가 지금 매출 자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563밀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CF 모형으로 봤을 때는 한 14불 정도가 공정 가치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9불대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한 40%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PS 레이쇼로 봤을 때는 10불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한 10불 정도는 줄 수 있다. 가장 낮게 준다 하더라도.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자, EPS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가 않죠. 마이너스 0.58에서 0.15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0.15로. 문제는 일단 매출이 108에서 105밀리언 좀 줄어들죠. 자,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크가 될지 우리가 조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흑자,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은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좀 내려오는 추세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금 추세가 변환돼서 이렇게 양으로 가는 추세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 요번에 어닝 발표됐는데, 어닝 리비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자, 세일즈 있죠. 2010년도가 한 19%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2017년도는 29%, 2018년도는 53%까지 늘어난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일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거기서 디램이 10%, 그 다음에 낸드가 60%였고, 여기는 19%, 75%, 42%, 111%. 2028년도까지의 디램하고 낸드는 계속해서 일단은 증가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 있죠. 영업 마진 역시도 24%, 37%이기는 78%까지 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 OP 마진 마찬가지로 4bp, 5bp 정도 되고 있고 11p까지 늘어난다.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net profit을 본다면 24%, 37%, 78%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7년도, 8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달려도 2027년도 말까지 6개월이 된다, 12개월 전까지니까 아무리 2027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종목이 있죠. 요 세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배수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가 3.78, 그 다음 삼성전자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즉 말해서 P 레이쇼가 시가총을 갖다가 어닝으로 나눠준 건데, 어닝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게 자체 배수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한 아무래도 시총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목록에서 EPS 자체를 본다면 2017년도까지 아무래도 74% 증가되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주가 자체가 2017년도까지 본다면은 요 정도 봤을 때 2016년도 말이라든지 2017년도 중반까지는 아직까지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내지는 아무래도 지금 한 8개월 정도는 달리지 않겠는가. 매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목록에서 한 4.9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요 곱해주면 현재가가 나오는데 여기 자체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기다 뭐 8배수도 해줄 수 있겠고 뭐 7배수까지도 줄 수 있겠죠. 좀 많이 준다면은.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반도체 자체가.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꺾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배수를 갖다가 딱 낮게 주고 있으니까 5배수 정도밖에 안 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자, 배수를 멀티플 더 주게 되면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타난 말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들고 가야 될 때지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